사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가 최종 보스라고 보는 것인데 윤석열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가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보스를 위해서 조사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최종 보스는 끝까지 조사를 성실히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보통은 우리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네. 근데 이 백민종 선생님, 정덕대 선생님, 그다음에 피해자 노덕봉 선생님, 안소연 선생님 이분들이 아주 유명한 피해자들인데 돈 뺏기고 감옥 가고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몸 아니 건강 나망치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김건희 최은수는 숨 쉬는 것조차도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내. 저 안경을 쓰고 나온 다음에 차에 타려고 하는데 차에 불이 탁 켜졌죠? 올라타면서 맨 먼저 손이 어디로 가는지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껌통 같은 거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로 저게 보이는 대중 앞에 설 때와 척할 때와 아닌 자기들끼리 자기 혼자 있을 때 또는 휘하에 수하들만 있을 때 모습의 차이가 아닐까. 김건희는 어제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지금 또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궁금한데 바로 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윤주 변호사님 네. 바로 영장 청구한다는 것은 어제 네. 하루 조사해보고 뭐가 다 이렇게 영장 청구해도 발부가 될 만한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했다는 걸까요? 저는 김건희의 소환도 사실은 피의자를 소환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환한 것이지 소환하지 않아도 이미 구속영장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그 공범들 다 구속 수사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손모 씨도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이다라고 했는데 단순한 전주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이 사람은 그리고 손해만 봤는데 공동정범이 맞냐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내려갔는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특검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좌 관리인에게 40%를 떼어줘야 된다. 너무 많이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주가 조작범 이미 도이치모터스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이미 구속사유가 완성됐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이치모터스에 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진술이 전부 엉터리였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한 건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당연히 가능한 건데 절차에 의해서 소환했던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의 어떠한 진술로 인해서 구속사유가 완성됐다라고 보이는 것은 아니고 원래 구속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사유야 차고 넘치는데 어제 조사 받고 한두 번 오고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근데 뭐 구속영장 발부만 받을 수 있다면 구속해놓고 맞습니다. 조사하면 되죠. 그렇죠. 얘도 또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버틸려나? 김건희는 윤석열과 좀 전략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천 개입, 명태균 공천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같이 연루되어 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가 최종 보스라고 보는 것인데 윤석열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가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보스를 위해서 조사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최종 보스는 끝까지 조사를 성실히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김건희가요, 정말 가증스럽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어제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가 술을 쓰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 조사를 받는데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힘없는 사람한테 자꾸 연락해서 대통령실을 통해 끊어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윤경호 소장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마치 낮추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무슨 선거법 위반이 되겠냐 뭐 개입에 뭐 공천 개입 뭐 그런
할 지위도 아닌데 하겠냐, 뭐 뇌물을 받을 위치에 있겠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찬자락 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불러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 힘없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불러. 그래서 저는 어제 딱 첫 마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 딱 듣고 이거 그때 개사과 개지들이 키웠던 톨인가요? 뭐 개한테 사과 올려가지고 국민을 조롱했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또 국민을 조롱하고 있구나. 전 그래서요. 이제 뭐 부부를 뭐 구속 전례가 없니 이딴 소리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내란죄만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고 김건희는 전혀 별개의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수많은 녹취록과 또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비아폰 썼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죄가 소명이 된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증거인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법리적인 공방을 하겠지만 편히 모셔놓고 조사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대택 선생님 좀 이따 이제 백운영 선생님 모시는데 이분들이 김건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에 대한 평가. 보통은 우리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 네. 근데 이 백운영 선생님, 정대택 선생님, 그다음에 피해자 노독봉 선생님, 안소연 선생님 이분들이 아주 유명한 피해자들인데 돈 뺏기고 감옥 가고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몸 아니 건강 다 망치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김건희 최은수는 숨 쉬는 것조차도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아이빌리브 사과 때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오빠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검사하면서 차분한 척하잖아요. 사람이 조신한 척 하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침없고 나대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뭐 여러분 7시간 녹취록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집고 나면 나는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이게 이명수 녹취록 최재형 영상이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윤경수 말한 것처럼 뭐 비아폰 A등급 대통령급하고 그 채찍만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의 전략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숨 쉬는 것처도 조작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 겸손한 척, 모든 것이 윤석열이 다 했다는 척.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 윤석열이 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잖아. 그래서 뭔가 차분한 척, 아픈 척, 조신한 척. 근데 우리 국민들이 녹취록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정권 잡으면 그렇죠.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말투가 이 어제 출석할 때 말투입니까? 어떤 말투죠? 변호사님? 뭐 표독스럽죠. 내가 정권 잡으면 이렇게 거긴 아주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 평가가 거침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에 윤석열 그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됐을 때 저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때 말투하고 이번에 출두할 때 말투는 완전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제 핵심 미소를 띈 것은 본인 스스로가 범죄를 자백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왜? 지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공직자도 고난 있는 자도 아니란 걸 알면서도 공적 업무에 어마어마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게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거다. 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었네. 근데 왜 국정에 농단했고 국정에 개입했고 인사에 개입하고 심지어 대기업 뭐 KT까지 개입한 걸로 요즘 최근에 나오잖아요. 딱 걸렸다. 오히려 불쌍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려고 죄가 없는 척하려다 딱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고 힘도 없는데 자꾸 연락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끊어냈다고? 우리가 다 녹취를 들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명태균한테 그렇게 통화한 거 다 우리 국민들이 들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그거 들어봐야 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사모님. 아니, 저기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저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태도입니까? 보십시오. 일반인이요. 저런 식으로 어떤 로비를 하고 부탁을 하고 또 남편을 통해서 무슨 청탁을 해결한다라고 할 때 남편한테 은밀히 이런 것 좀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남편이 없을 때 전화해가지고 제가 뭐 말씀은 드려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청탁 방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옆에 윤석열이가 뭘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의 지시에 따른 거죠. 다 듣고 있다가 그래 오케이 시킨 대로 잘했지. 방금 저기 얘기한 거 들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부리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네. 윤석열이는 더 완전히 X도 아니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런 자가 말이죠. 그래 놓고 또 들어보면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이 자들은 국회의원이에요. 그것도 당 지도부 주요. 어? 아무리 친윤 아니라 뭐라고 해도. 그런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그게 김건희 입에서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겁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저 방금 그 녹취를 보니까 왜 백운정 정대등 안소연 노동봉 선생님들이 숨 쉬는 것도 조작이라는지 아시겠죠? 아이빌리브 사과하고 어제 출석할 때는 너무너무 얌전하고 조신한 척 다 갑니다. 숨까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까지 차분한 척. 근데 자, 방금 대목에서 명태균 씨 그러잖아요. 아파 보이는데 몸이 안 좋은데도 저렇게 거침없어. 몸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거침없어요. 저보다 10년은 더 선배인 권성동이한테 당시 국민의힘 최고 실세원한테도 권성동이하고 윤한홍이가 말이 술술 나와요. 이게 여러분 원래 김건희의 스타일입니다. 이건 녹취뿐만 아니라 영상뿐만 아니라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건희가 아주 나대고 지가 권력자인 척하는 게 아니라 아예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조종하고. 최재형 목사님,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최재형 목사님만 있는데도 얼마나 나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김건희가 얼마나 사악하냐면은요. 저는 어제 김건희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모습 혹시 여러분 달라진 거 보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혹시 무슨 신호 아닐까? 시그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어갈 때 모습 그리고 나올 때 모습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뭐가 바로 눈에 띕니까? 안경? 안경이죠. 물론 원래 안경을 착용하던 사람이 안경을 벗을 때는 콘택트 렌즈를 끼웠다는 거죠. 렌즈를 끼웠는데 뭐 오랫동안 조사받고 힘드니까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김건희는 저것도 뭔가 예를 들어서 안경을 안 쓰고 그대로 나오면 나는 뭐 잘 풀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안경을 쓰고 나오면 구속될 것 같다. 뭐 이런 신호를 어디에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던데 윤경호 소장님 내가 너무 과민한가요? 그것까지 해석이 그렇고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내. 저 안경을 쓰고 나온 다음에 차에 타려고 하는데 차에 불이 탁 켜졌죠. 올라타면서 맨 먼저 손이 어디로 가는지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껌통 같은 거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로 저게 보이는
대중 앞에 설 때와 척할 때와 아닌 자기들끼리 자기 혼자 있을 때 또는 휘하에 수하들만 있을 때 모습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 7시간, 8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와서 차에 들어가서 맨 먼저 손이 가는 게 껌통인 것 같이 보여서 껌통 안에 담배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 그 다음 해석 추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두 얼굴의 모습이 바로 저기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김건희 순간적으로 아는데 들더라고요. 김건희 아는데 딱 이렇게 딱 거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딱 나와가지고 딱 차 타다마자 아 씨발 딱 이랬을 거예요. 어? 저도 그렇게 상상합니다. 침탁탁 뱉 예. 아 씨발 담배 하나 주라. 예.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이, 엇같네. 엊그저께까지 나한테 와서 핸드폰 갖다 바치고 아련하던 것들이, 하루 종일 조사를 하네. 기자들이 하고 거침없이 문에 나한테 질문조차 못한 것들이. 근데 저는 나오면서 안경 쓰고 피곤하긴 하죠. 사실 검찰 조사 받으면 피곤합니다. 근데 아픈 척 하더라고요. 또 조작하는 거죠. 들어갈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탱탱해 보였는데, 그리고 최지우가 나서서 아픕니다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기자들이니까 제대로 묻지를 못하는 그게 저는 열받더라고요. 뭐 아픈 사람이 제 발을 잘 걸어 나오고 있고 들어갈 때도 엄청 탱탱해 보였는데, 건강해 보였는데, 물어봤어야죠. 더 잠깐 더 맞고. 왜 이 시간에 질문 100쪽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까? 사실 인정했습니까? 발뺌했습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국정농단 어디만큼 했습니까? 이런 거 다 좀 물어보고 좀 제대로 좀 따지고 했는데 질문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최지우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뒤로 딱 물러서 버리네요. 이것도 저는 조금. 그래도 어제 나올 때 표정을 보니까 확실히 아 망했다 이런 표정은 좀 느껴졌어요. 혹시 조사 받고 나올 때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앞에 좀 나와주세요. 손을 갖다 대는. 저는 껌통이죠? 나오면서 쓰러지면서 휘청 막 이렇게 하는 쇼 할 줄 알았는데 그 쇼는 안 하는데 표정이 신유진 변호사님 네. 어때요? 좀 틀렸다 뭐 이런 표정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검이 제시했던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것에 대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정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례로 민중부 특검이 통일교에서 이런 뭐 제공한 선물 같은 거 받은 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삼차 잘 받았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다. 예. 이렇게 제시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진법사가 받은 것을 내가 잘 받았다고 인사한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저는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없습니다. 잘 받았다는 녹취를 딱 들려주면은 그거는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건진법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했다? 이게 안 그럼 맞습니다. 건진 비서인가? 그러니까요. 자기 인삼을 안 먹는, 인삼을 뭐 몸에 열이 나서 네. 안 먹는. 안 먹든 못 먹든 중요한 거는 아니, 그렇게 우기면서 안 그렇게 받았다라고 했지만 받았다라고 안 받았다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았다가 아니라 안 받았다 받았다 요렇게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녹취록까지 튀어나오면서 이제 당황하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걸어 나올 때 보면 네. 신발이 좀 커 보이지 않아요?
약간? 근데 저 신발도 네. 제가 아무리 봐도 260은 아닙니다. 저 신발도. 네, 뭐 크게 보셨다고 하지만 저는 저거 본 순간 260은 절대 아니다. 예. 신발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김건희가 어제 출석을 하면서 들고 갔던 가방은 에코백이래요. 예. 그게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에코백인데 신었던 신발은 완전히 명품 신발이래요. 로저 비비에. 로저 비비에 저런 네. 신발이 있어요? 네, 매우 명품계, 신발계 에르메스입니다. 오, 저게 120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저거는 감추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쇼를 하려면 가방을 싼 거를 들었으면 신발도 뭐 국산 브랜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신발이야. 뭐 그런 거. 예, 집에 여성들은 보통 한 30개 있지 않나요? 가장 대중적인 게 뭐예요? 옛날에는 에스콰이어 뭐 이런 거 했는데 엘칸토 이런 거. 지금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렇다 치고 예, 요즘에 뭐 또 좀 좋은 에스콰이어. 거 또 뭐 소다 뭐 이런 거가 좀 비싼 편이지만 뭐 그런 정도 신으면 되는데 저건 또 120만 원짜리를 신고 오면서 손에 10만 원짜리 에코백을 들고 온다. 이게 무슨 언밸런스고 쇼입니까? 저는 사실은 그 김건희가 저렇게 쇼를 하는 어제 특검 출석 그런 모습 속에서 권익위 국장의 유서를 유가족들이 공개를 한겨레를 통해서 했던 예. 그게 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자신이 받았던 디올백 때문에 그거를 권익위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처리해 주다가 자신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마해라 라고 해서 무마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유언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요 김건희 발이 250이네 60이네 뭐 이런저런 것과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가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250, 60을 특정할 수 없어서 제가 다른 취재를 하다가 네. 다른 그 사진을 하나 입수했는데 그게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있습니까? 네. 이 사진은 이제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사진일 겁니다. 김 여사가 자택으로 지금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맨발입니다. 맨발로 어딘가 실내에 네. 마룻바닥을 딛고 서 있는데 옆에 네.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있고 예. 저 발 언뜻 봐도 옆에 이제 푸들이죠, 제. 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이즈가 가늠이 되는데 최소한 250, 60은 안 돼 보이긴 네네. 하네요. 언뜻 봐도. 키와 이렇게 비례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또 신발 만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250은 안 된다. 235 정도로 특정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발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하. 샤넬 신발이 250이냐 60이냐 그것도 다 뇌물입니다. 그렇죠. 저 샤넬 신발은 얼마씩 해요, 신유진 변호사님? 뭐 샤넬 신발도 한 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신발에 그 따라 로저 비비엔가 그거보다는 싸요? 신발에 따라 다릅니다. 어. 저렇게 그냥 플랫슈즈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라인이 있고 그 앞에 뭐 샤넬 신발이라도 그렇고 저 로저 비비에도 그렇고 보석이 박히면 더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250이라고 해요, 60이라고 해요? 60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는 지금? 직접적으로 본인이 진술하진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아니 지난번에 바꾸라고 한 신발이 250이었죠. 그런데 본인이 집에다가 이렇게 놔둔 신발들은 다 260이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윤경호 소장님 실례지만 발 몇 신어요? 저는 275. 세긴 세네. 소도둑이네. 저는 255인데 255를 신으면 너무 꽉 끼어서 60 신거든요. 근데 지금 주진우 기자는 260짜리가 12켤레인가 뭐 그랬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지금 뇌물로 갖다 놨을 받은 것이다, 거다란데 예. 처음에 저는 딱 260이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260을 신어. 예. 12컬러나 여기 나온 걸 봐. 근데 거기서 줬다는 거나 뭐 이거는 사이즈가 다 작잖아. 이걸 이제 호도하려고 그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자기 오빠 장모 집에 갖다 놓은 가짜 목걸이. 어떻게 가짜 목걸이를 갖다 놓습니까? 진짜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또 그 목걸이 변명도 또 달라졌어요. 어제 또 달리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자기 어머니가 엄마, 그러니까 15년 전에 가짜 목걸이를 사가지고 엄마한테 드린 그걸 건데 엄마를 줬다가 순방 가니까 엄마 나 그거 좀 다시 줘봐봐. 그래서 차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막 증거를 인멸하고 바꿔치기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50mm 바꾼 거 이거 들통날까봐 260 신발을 쫙 갖다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옹호하는 쪽에서는 뭐 그러려고 얘기하면 할 거면 뭘 12컬레씩 갖다 놓느냐라고 이제 옹호를 하긴 하던데 아까 저 김건희 관련해서는 뭐부터 뭐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는. 숨 쉬는 것조차도 예, 그래서 저는 말조차도 목걸이도 어떤 거짓말이에요. 생각이 드냐면요. 이를테면 윤모라는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 목걸이가 지금 저 순방 갈 때 샀던, 근데 그게 이제 모조품이라고 지금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목걸이지만 이게 좀 그러면 두 개가 존재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는 사실 특검이 정말 물어볼 게 많겠다. 그리고 예. 정말 증거 확보할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걸이 해명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한 뭐 5번 바뀌었죠. 7번이나 바뀌었어요. 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리고 그렇죠. 착용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6천만 원이 넘는 건데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500만 원 넘으면. 그렇죠.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2점은 지인한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한테 구입했는데 그게 재산신고 대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2번째 해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 엄마들이 빌려줬는데 얼마짜리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모조품이라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검찰 그 콜검할 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빠한테 사줬던 모조품을 다시 빌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가 6번째로는 모조품은 직접 구매했다.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선물로 사줬다가 내가 다시 돌려받아서 차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말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 거짓말이죠. 그럼요. 그러면은 이거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 특검은 그 목걸이를 발견했을 때도 이것이 모조품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이 그 모조품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와서 영장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압수수색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거기에 올 줄은 알고, 왜냐하면 이제 공공지구 관련해서 김진우 압수수색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 줄 알고 거기다 둔 거예요. 특검이 발견해 주길 바라면서 거기다 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일부러 증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그림도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인데 뭐 20억 가량의 경매로 팔린다고 하는데 그 그림도 그림의 보증서는 진짜가 맞는데 그림 자체는 모조품일 수 있다. 네, 그림 자체는 아무래도 모조품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압수가 돼도 상관없는 모조품들을 갖다는 거예요. 저거요. 네. 금방 진실이 드러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구치소 들어가면 네. 자기 신발 못 신죠. 네.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신발 신어야 그렇습니다. 되죠. 군인들 군화 이렇게 지급받듯이. 그러면 너 몇 시야? 260이요. 그럼 헐떡거려서 못 신을 거예요. 구치소에 딱 들어가서 입감되는 순간 윤석열 아니 이제 김건희 발치수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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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고무신을 줍니다. 고무신. 그래서, 예, 자기 치수 물어보고요. 아, 예. 고무신 줘요, 예, 지금? 고무신. 여전히 고무신을 실내화 줍니다. 같은 거 아니고. 예, 최근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 때는 고무신을 분명히 줬고요. 또 하나 재밌는 해명이, 근데 오빠 장모님 집에 있냐 그러니까 특검이 물어보니까 오빠가 문제될까봐 갖고 가버렸다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유님이 제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친엄마가 사준 거를 왜 장모 집에 숨겨줘?
그것도 오빠 장모 집에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 이런 것을 근데 최은순한테 자기가 사준 건데 오빠가 갖고 와서 장모 집에 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체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 발부터 딱 확실히 하고 체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유흥철님, 운전하다 차 세우고 올립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특검들은 왜 그 자리에 임명됐는지 생각해보고 배국앵커님 말씀 들으세요. 정말 말 들으세요. 지금이라도 차 돌려서 빨리 가서 데리고 오세요. 이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휴, 오늘 이 녹취도 들어볼 시간이 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놈들한테 당하고 희생됐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당했습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건희 샤넬백 받은 거, 그 인권위원회에서 그거 조사하고 그러는데 담당했던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지냈죠. 국회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희 발언하고 의원님.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네.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실패한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김건희 저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이가 51세입니다. 51세면 창창한 나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분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 이 권익위 국장이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뚱아리는 화장해서 뼛가루는 바람에 날려주세요. 어디에 흔적을 두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 이분이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놈들입니다. 연경호 소장님. 저는 어제 저 기사 보면서 저걸 본인이 본인에게 남겨놓은 카톡에다가 써놓은 나에게 써놓은 방식의 요소더만요. 참 그것도 저는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말 천의 고도에 절의 고도에 나 혼자만 있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좀 어제 저게 또 하필 김건희가 저렇게 소환된 날 또 보도가 돼서 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안진걸 소장님, 저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놈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용산 관저에서 이분이 숨진 다음부터 좀 이따 이제 백운종 대표 오시지만 거기서 제가 이분에 대한 추모 집회를 한 달간 정도 계속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참 공직자를 중으로 내몰았다. 그래서 조남이 이제 그때 조남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조남까지 저희가 표시하면서 유가족들한테 허락도 받고 당시에 조남을 알려되니까 유가족들이 우리 망자는 우리가 부끄러운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알려도 된다 해가지고 제가 추모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전인희 위원장님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상갓집에서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권익위 그 윤석열 앞잡이들. 거기서도 당신들이 죽였어 하니까 그 윤석열 앞잡이들이 전현희 의원한테 달려들어서 왜 우리한테 그런 말 하냐고 망발하고 망동을 하고 위협을 했다는 거잖아요. 석고대조에도 모자랄 자들이.